잠깐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별명이 부채도사입니다. 그래서 빚 전문가, 나아가서 가계부채 전문가라고 하죠. 나가서 위기 전문가입니다. 2003년 카드 사태를 업계 처음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예측했었고요. 책을 쓰고 제가 많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정말 금융위기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금융위기에 취약한 나라거든요. 금융위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접어들면 여태 한 번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위기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발생하면은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의 이동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비록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 핍박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부동산도 사실은 더 이상 부동산이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하는 대상, 투자 자산이 됐잖아요. 투자 자산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집을 현금으로만 안 사거든요. 거의 대부분 빚으로 사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집이 재화가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융 자체를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마 앞으로도 대단히 좋은 투자 기회, 그리고 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닥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동성 위기가 부채 위기로 연결될 때, 이게 부채 문제로 연결될 때를 금융 위기로 말할 수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 은행 위기라고 얘기해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부채 위기로 위기가 전환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을 우리가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통 보면은 제로에서 2% 정도를 예측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내년도에 금융위기가 온다라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단지 유동성 위기로 끝난다라면 2008년과 같은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고요.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유동성 위기가 다시 이제 부채 위기로 넘어간다라면 그거는 IMF 위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IMF 위기로 간다라면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나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하락한다에 베팅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단정적으로 오른다에 베팅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면에 접어들면 분명히 방향성이 존재할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를 잘 타이밍을 잡으셔서 의사결정을 잘 하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0년 못 번 거 한꺼번에 벌 수 있는 시기가 항상 금융위기의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걸 투자에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